순국선열 기념재단의 손대웅 이사장님께서 오늘 기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영우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문윤국 선생님을 알리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청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KBS 황만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사장님을 인터뷰하는 그 뉴스라나요? 강문의 아침? 그 프로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 뭐랄까요? 보통 이런 그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어른들의 우리가 독립지사라고 흔히 부릅니다만은 이분들을 선양하고 또 잘 그 뜻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이끌어가거나 모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충 그 혈연적으로나 어떤 관련이 있는 후손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국 선생님은 그 대표적인 그 혈연의 후손 되시는 분이 후손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대소가와 연결이 되겠죠. 직계 혈통은 다 이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북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처형이 됐다고 그럽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도 제자들이 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하셨는데 참 기맥힌 그 가족들이 배경이 있는데, 그런데 남한에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혈연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남한에 내려온 월남 가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KBS 방송에서 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그 이름을 들고 하는 그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남한 내부에서도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들이나 가족을 찾는 그런 사연도 함께 섞여 나왔지만은 그 프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호응이 진지해지고 너무나 전 국민적인 참 그 열망이 닥쳐 나오니까 북에서 내려왔던 이산가족들의 그 뼈아픈 사연들이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만나는 걸 보고 우리 다 함께 웃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윤국 선생님하고 어떤 혈연적인 관계도 없고 아무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저를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는 나라에 대해서 애국 정신으로 일깨워 주시는 제가 만난 그 선생님이 문윤국 이 금산 선생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문윤국 선생님의 손잡을 되시는데 작은 할아버지십니다. 문윤국 선생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분의 가문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지
깊이를 잘 모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영국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들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더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책에 나중에 전 기회가 오면은 문영국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표창을 받으시고 노태우 대통령 때 이분의 공적이 다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어서 이제 애국 훈장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실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어떤 제자된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분과 직접적인 혈연적 관계가 있었던 여기 후손들이 남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 대한제국 말에 이 어르신이 1877년생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1910년이 한일 합방이 되고 조선이 뭐라고 할까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참 그 조선 말기와 또 같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서부터 한일 합방을 거쳐서 그 암흑기 같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또 남북이 분단이 되고 6.25가 터지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 다 모여 살던 그 가족들이 다 흩어져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 할아버지 소식을 그 후손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됐는데 아까 우리 이 화면 속에 어떤 그 맨 먼저 나오신 분이 어떤 여성분이었죠? 그분 성함이 장엄선 여사가 잠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꿈에 이 문영국 선생이 현몽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이 어른이 정선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뭘 꾸며냈겠습니까? 그리고 다 스토리를 찾아가고 그 현장을 확인할 때 다 확인이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장엄선 여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문영국 선생님의 역시 그 조카 꼴이 되는 후손이죠. 그 어른의 꿈에 내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걸 받고 이 어른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깨워서 불을 켜라 그러고 뭘 가져오라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 선명한 그걸 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이 주소대로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입니다. 이거 참 희한한, 우리로서는 무슨 그 이상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찾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만은 이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잊혀놓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은 그 후손들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 나이도 드시고 뭐 어디 가서 근거를 찾겠습니까? 학술적인 근거나 뭐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기록을 찾아보고 다 정리하고 이래 가지고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를 저도 이제 옆에서 보다가 제가 모시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저도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는 알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선양을 하고 좀 같이 뜻을 모아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우리 노영일 지금 춘천문화원의 부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노 원장님께서 김윤영 선생이라든가 또 뭐 유인석 의병 강원도 출신에서 제일 큰 의병운동을 하시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분의 그 기념 유적을 만들고 했던 그런 현장을 우리가 다 다니면서 듣고 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내용만 전해주면서 어떻게 좀 강원도에서 이북에 중앙북도 분이지만 강원도에 오셔서 사셨던 어른으로 운명을 정선에 사셨으니까 이런 그 스토리밖에 우리가 모르고 이런 정도의 자료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전달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 노영일 선생님이 이게 참 강원도민으로서 문화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걸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분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지역에서 참 뛰어난 그 학자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이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책입니다. 한골 아라리. 이렇게 감추어진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이 정도로 그 충실한 자료를 발굴해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노영일 선생님한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이 책에 여러분 잠깐 책을 좀 한번 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받으신 이 책을 아마도 이런 얘기 오늘 펴보자 몇 페이지 좀 펴보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우리 가져가기도 무거워요. 집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안 사고 누가 주는 책은요 절대 빨리 안 봅니다. 언제 한번 볼까 하다가 쓸까에 그냥 뽑아놓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가면 그만 나중에 이상할 때 없어져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제가 무슨 뭐 강연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하고 함께 책에 손때를 좀 묻히고 가자 그래서 제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책만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참 사연을 놓고 이 한골 아라리라는 이 책이 여러분 그 순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필로그라고 하는 페이지가 아마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10페이지인가요? 네, 그 처음에 앞에 8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죠? 네. 저는 이거 오리지널 처음 나온 책이라서 페이지가 2페이지 차이가 납니다. 그 에필로그를 잠깐 보시면은, 프롤로그에 이 글을 쓰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배 박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저는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게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감리교단에서 목사로서 쭉 지내신 분이면서 문학 박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문윤구 선생님의 그 후손 가운데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죠. 소위 말하는 통일교의 지도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그 교회를 창시해가지고 지금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사상이 30개 이상의
언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아주 참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나 메인 이 기독교에서는 문선명 선생은 이단이다 뭐 이런 그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배 박사가 그런 이 교단에 연결되어 있는 애국지사 문영국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도 과연 이분이 소신 있게 글을 쓰고 정언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은 좀 사실은 걱정을 했죠. 그러나 우리 노영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지만 얼마나 몰리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마 이정배 선생님도 뜻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절절하게 양심적으로 이 문영국 선생의 자료를 갖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엮어낸 거예요. 예? 더욱이 강원도에 같은 동향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오히려 미안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프롤로그의 순서를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13챕터로 해놨는데 문영국 선생님의 그 행적을 준비된 하늘의 사람, 광야 같은 이 세상, 준비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입교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더만요. 이정배 선생님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사서삼경을 중심한 동양 사상과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아주 25년 동안 교육을 받고 사사를 하고 그 화사파 이양로 선생님 그 계열의 선생님이신 백예황가요 하는 이 어른 밑에 가서 3, 4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아주 깊은 동양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터득한 다음에 이제 30대 가까이 넘어서 기독교로 비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동양 사상을 다 내버린 게 아닙니다. 한학으로서 완전히 한학자가 되신 그 후에 기독교 서양에 대한 문물과 국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이 내용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평양 장로의 신학에 들어가서 4년 수업을 하면서 11기에 졸업해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그 정주 오산 선천 그 일대에 3대 교회를 방임하는 목사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준비된 하늘의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이 항에서는 그때의 우리 구한말 만국의 자리로 접어 들어가고 일본 청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죠. 우리는 터만 제공해주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와서 얘가 전쟁터가 되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먹잇감 밑에 전락에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다시 또 노엘 전쟁의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쳐나가면서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시절로 넘어가는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오시면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그 준비된 상황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소명을 받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1910년 그 경부터 독립운동에 나서셔서 선한 사업을 다 사오고 독립운동을 아까 화면에도 나오고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3.1운동 1919년 음력으로
2월 7일이라 그러니까 양력은 아마 그때가 3월 8일인가 그랬답니다. 이 정주에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에 근거되고 축창에 3번이나 찔려서 거의 혼절이 되어 있는 데서부터 이제 체포가 되어 가가지고 언도받은 것이 2년을 언도받았습니다. 2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책에 다 끝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323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맨 마지막입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재판 기록 번역본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 페이지에 형사재판서 원본 그 밑에 보면은 피고인 문윤구, 그 다음 피고인 김화식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맨 그 위에 맨 앞자리에 문윤국 선생이 올라 있습니다. 정주군 격달면 덕성동 기독교 목사 피고인 문윤국 43세. 그 다음에 익성동 기독교 집사 피고인 김화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문윤국 선생이 맨 먼저예요. 제일 중범이라고 일본 재판소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2년형을 선고받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장 제1호 재판을 받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간 단계의 재판에서 2년을 확정되고 그 맨 마지막 오늘과 같이 대법원과 같은 게 고등법원인가 봐요. 그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기각시켜버려서 그 2년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주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이제 고등황제 아들이 일본 처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특사로 1년 감형받아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목사로 돌아가가지고 시무를 할 때 계속해서 감시가 따르고 어려운 시절이 있겠죠 이제. 그런 때부터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독립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상해입증에 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표창으로 인정되고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군주훈장을 받는 애국훈장을 받는 이런 그 단계에 오게 됐다 하는 것이 이분의 주 스토리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선한사음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했겠고 선한사음 다 싸우고 난 다음에는 감시와 고난을 피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가 여기저기 정치 없이 또 놀다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하얀살이를 접고 올라가 보니까 그 꿈에 그리던 독립이 되고 이제 왕복이 됐으니까 부푼 가슴을 가지고 고향을 갔겠죠. 가니까 북한이 완전 공산 정권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옛날에 독립운동한 독립지사라 하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추방이나 아주 그냥 이런 숙청을 하는 이런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는 주변에서도 그러고 본인도 야 이거 하나 할 때
여기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당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말 듣고 눈물을 머금고 가족들과 이별을 고하고 다시 내려와서 찾아 들어간 곳이 정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선에서 10년을 조금 더 계시다가 1946년에 남하를 했는데 돌아가신 것은 5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을 조금 더 지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시가 다 정선에 계시는 동안에 시를 쓰셨어요. 이 시에는 그냥 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관과 사상과 모든 문화에 대한 이것이 다 온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무슨 얘기로서 뭘 한 거는 아니에요. 옛날 어릴 때 서당에 7살 때부터 들어가서 27, 8세까지 배웠던 사서삼병을 중심한 동동양의 모든 그 역사라든가 내용을 다 통달하고 한국이 뭐냐 다 했고 또 기독교를 가서는 서양의 내용을 알면서 영어가 또 발품을 해요. 그게 이분이 정선에 와 계실 동안에 이제 군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군정이 시작이 될 때 군정청을 서울에 세워놓고 각 지방 행정에 군정 담당관들을 내려보냈을 때 영어권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일을 할 때 정선 군에 다 찾아보니까 영어를 통하고 통역할 분이 2어른밖에 없다 해가지고 통역까지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예.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10년 동안 그 절절한 북한에 대한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하여 회한과 그리움과 외로움과 그것이 이 시에 절절히 나옵니다만 그와 동시에 언제 남북이 평화롭게 한 가족처럼 만나서 살 날이 오겠느냐 그 통일에 대한 열망 이것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그리고 물론 삼천리 이 금수 강산 나라에 대한 애국과 애향의 그 마음도 전해주고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그 교육자로서의 그 품성과 그 격이 얼마나 감동과 감화력이 있었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잊지를 못하시는 거죠. 네. 아까 우리 정원하시는 분 중에 남자 어른 중에 전봉인이라는 분이 2분 나오셨어요. 92세인가 그게 나오신 분. 그분은 전상효라는 정선에서 또 한 분의 우리 문윤국 선생님보다는 약간 나이가 2~3살 아래신 것 같은데 이 어른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그런 어른이라 그분은 나중에 정계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네, 전상묘 그 어른이 그 문중국 선생님하고 같이 정선에 계셨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전봉인 선생님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전봉인 선생의 정언에 의하면은 우리 문중국 선생님이 정선에 오셔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하시는 일도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뭔가를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금광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하시고 가끔은 안 보이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의 정언에 의하면은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자금을 보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녹취를 했죠. 네,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중국 선생님은 북한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재산을, 땅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동양석식이라든가
정주원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군자금으로 상해 보내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와이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외교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그 지원을 했다 하는 우리의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요 근래 와가 좀 많이 보시게 되겠죠? 아마 여기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건국전쟁을 보면서도 느낀 게 많았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독립운동 하시는 그 시절에 굉장히 이승만 선생이 이승만 박사가 꼼꼼했대요. 어디 가서 교회 같은 데 가가 초청 연사를 한다거나 어디 동포들한테 얘기하거나 미국 사람들에서 강연을 하고 나면은 얼마든지 강사료를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일일이 몇 분까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밥을 뭐 얼마짜리 먹었다 이름까지 다 기록에 남겼대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어떤 우리 문영국 선생님하고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느냐 하면요. 48년경에 문영국 선생님이 그 산골에 와가지고 아무런 가족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래저래 떠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뭘 아시는 분은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이북분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의심을 받은 거예요. 의심을 받아. 저 사람 혹시 좀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네? 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래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중앙으로 보고가 올라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야, 이 문윤국 선생이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선 무슨 군수라든가 뭐 이런 행정 쪽을 통하고 또 전상효 국회의원 이런 분이 통해져 가지고 문윤국 선생을 중앙으로 모시고 올라오려고 입각을 권유할 정도의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서부터 그런 활동할 때 문윤국 선생의 그 지원금이랄까요, 후원이랄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꼼꼼하신 이승만 박사가 그를 연관성도 우리가 앞으로 더 찾아내야 할 분야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윤국 선생님은요, 동양의 이 모든 그 한학에 대해서도 동양 사상으로서 한학자요, 서양의 기독교 신학자라기도 하지만 하여간 서양에 대해서도 활동을 했고 한학, 영어 이런 어른이 없습니다. 티격분이에요. 네. 한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3월 1일 날 3.1운동 105주년 기념식을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념사 하는 그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는 아주 그냥 3.1절이 오거나 현충일이 오거나 8.1 또 광복절이 오면은 제가 고분당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예? 나는 이거 국회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어요? 현충일 때마다 불 지르는 대통령의 기념사가 나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이 내놓았던 그 메시지나 전체 분위기가 이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흐트러 놓느냐. 여러분 우리가 독립지사에 대해서 민족의 선열을 왜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연년 반복해가면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기념을 하도록 하는 이것이 왜 하겠습니까? 나라의 보훈부가 왜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덕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골격에 문제가 생기고 덕뼈가 삐뚤어지면은 사람이 병들어 들어눕고 못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5,0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이런 정신을 찾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가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새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덤벼를 바로 못 세워나가고 여기에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삐뚤어지게 만들면은 근골격이 병이 생기면은 사람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나라도 마비가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는 보훈의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발라야 됩니다. 이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나는 하는 무슨 현충일, 제일 먼저 3.1절 현충일, 광복절 올 때마다 그 고통이 이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3.1절 기념식에 가보고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이 한 날만은, 이 시간만은 다 같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지자체 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애들 다 DDT 뿌리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후배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별별 걸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다 독을 뿌리고 있잖아요. 독을 뿌리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의 핵심이 이런 선열들, 지도자들, 나라의 위기가 올 때 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관점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나라가 바로 서느냐, 병드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그 3.1절 기념식을 진행하는 프로와 메시지를 보고 제가 참 뜨거운 눈물을 제가 흘렸어요. 솔직히 어린아이같이 제가 울다 왔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중에 특히 김희 독립 만세, 김희 독립 선언서를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분장을 해가지고, 네? 15명, 한 17명이 나와가 한 달락씩 맡아서 읽어나가는 그 성우들의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독립선언서를 저도 읽고, 우리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 독립선언서 나왔잖아요? 다 한 번씩 읽었죠? 그리고 그 어려운 말 우리 다 한자도 우리 공부하고 공약 3장 얘기까지는 기억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지 그렇게 깊이 안 하다가 그날 다시 한번 그 찬마리도 나오고 성들이 나오고 할 때 제가 거기를 보고 되면서 참 이렇게 차원 높은 정신을 소유했던 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었구나. 그래, 이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거나 초안을 잡고 완성하신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윤국 선생님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그보다 한 살 뒤입니다. 1876년생입니다. 문윤국 선생은 1877년생이에요. 1년씩 차이 납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나오기를 파리 강화조약 1차 세계대전 끝나는 후속 초기한 그 파리 강화조약을 1차 대전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1월 1919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한 5, 6개월 파리 강화회의를 하는데 문중국 선생이 13도 대표로서 평안북도 대표로서 그게 백식상 장로집에 가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 보냈다 그런 말이 자필 이력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만국평화회의에 갔을 때 그 뜻을 우리 못 이루잖아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일본이 전성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파리 강화회의에 모인 나라가 전성국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성국들하고 같이 힘을 합한 나라가 막 그때가 한 27개국이 됐다나 이게 프랑스 외교부에서 그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하는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리 강화회의에 뭘 대표를 김규식 선생님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청원을 하고 이랬지만 일본이 그게 전성국 중에도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영일 군사동맹까지 맺어가지고 영국하고 삼국이 그때 삼국 협상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입니다. 거기에 일본이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본이 당당히 그 앉아 있는데 우리 파리 민족장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독립을 청원하는 그런 것이 거기서 받아질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여간 보냈다는 근거가 있는 여론이니까 이미 그때는 3.1운동을 태동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 각성자, 선열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내통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언론들 하는 가운데 기미독립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해나갈 때 문중국 선생이 독립만세운동의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기초 문안 작성위원 중 5명의 한 분으로 참여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남 선생하고 긴밀히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가 찾아야 할 분야입니다. 실제 그 3.1 독립선언서를 최남 선생님 혼자가 다 썼을까요? 물론 공약 3장은 우리가 한영훈 선생님이 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긴 문장 그 분명히 기초위원이 있습니다. 그 기초위원이 5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문중국 선생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느낌이 있었지만은 이 한골 나란히 이 책을 읽고 한시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공부하신 영역을 보고 국제 정세를 알고 영어 신문까지도 보셨다니까 할 때 분명히 이 어른의 지성으로는 3.1 독립선언서 기초에 동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3.1 독립선언서를 그날 너무나 내가 감명 깊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서 집에 와서 다시 읽다가 또 하필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쭉 읽어가다 보니까 다 어느 부분이 어떤 분이 손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집단지성이 다 모였겠죠. 그 중에 제가 3.1 독립선언서의 그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조금 읽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 3월달 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3.1 독립선언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과거 전세기에 연마장량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이 세계에 대하여 만물의 회소를 최촉하는도다.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치한 것이 피일시의 세이라 하면 화풍 난양의 기명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부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이는 우리들은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끓일 것 없도다.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세망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개의 민족적 정화를 견류할지로다.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물한 고소로서 활발히 기대하여 만이 분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어도다. 천백세 조령, 조상님들의 영이라는데요. 천백세 조령이 오등을 엄우하며 우리들을 엄으로 도우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여. 이게 마지막 단락이고 그 다음이 공약 3장입니다. 이런 장중한 필치, 이런 해박한 그 어휘력이랄까요, 이 한문어휘, 뭐 물론 그 당시에 다 그런 선비들이시겠지만은 이런 글을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은 차원이 다른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정신을 나라의 등대로서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후대를 길러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문제도 앞으로 이런 우리의 올바른 민족의 정신이 온축되고 축적이 되어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런 정신으로 분기탱천해야 38선을 이런 정신으로 넘어야 북한도 손을 들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국민 정신이 뭐예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뭘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회에 계시는 여러 대통령 이하 또 여기 국회의원들 뭐 4월 10일 날 총선을 한다고 요즘 텔레비만 하면 보기 싫은 놈, 보기 듣기도 싫은 놈들 얼굴 매일 나오고 똑같은 소리 자꾸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야 정치가 이게 뭐냐? 정치는 지구로 따지면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에 물 새면은요 이거 뭐 다 집안이 난리 나잖아요. 그거 빨리 안 보시면 안 돼요. 또 한 집안으로 보면은 정치는 뭐냐? 정치인이라는 거는 정치인은 나라의 지도자죠. 꼭대기 지도자는 정치하는 권력을 쥐고 뭐 어쩌고 하는데 가정으로 말하면 정치인은 부모예요. 부모. 부부가 결혼해가 자식 낳고 자식 기르면서 삶 살아가는 것을 확대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국민이 자녀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아버지 어머니란 말입니다. 야당 여당이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 자식 잘 기르고 집안 살림 잘하는 부부가 되고 부모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야당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여당이 뭐 보수가 진보다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뭐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둘이 있어야 주거니 받거니 일이 잘 되니까 양당제가 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일당은 독재가 되고 뭐 안 되는 거지. 양당이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이치가 맞아. 근데 이 두 관계가 뭐예요? 아예 오른손에 들고 있는 뭐가 왼손하고 도대체 손을 찍어내고 있는 칼만 들고 있나요? 부부가 노상 싸워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나요? 노상 싸우고 그렇게 되는 집안은 결단 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엉망 다 되고 살림도 엉망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정치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예? 이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정치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선열들이 이미 가르쳐 놨어요. 옳은 지망이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부자모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아버지가 엄하면은 어머니는 자유롭고, 어머니가 또 엄할 수도 있죠. 아빠가 자유로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어디 제대로 정서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제대로 기르고 키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보수 진보가 뭘 이렇게 원수같이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는 병이 들어가지고, 예? 북한 좋아하는 놈을 보고 무슨 진보라고 그러고. 말 들어있어 이거?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바로 선 나라가 북한도 해방하고 자유로 통일도 시키고 사랑으로 끌어안죠.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병들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동일의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면서도 끝까지 사리사욕으로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구나 하고 돌아가셨던 이런 어른들의 정신을 발굴해야 돼, 찾아내야 돼요. 이 새로운 스토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힘있는 말씀의 기조 강연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의서에 의한 강점을 이렇게 불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선 선생님과 같은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우리가 되살려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